베이징은 정말 볼 것이 많은 도시죠. 평균 3박 4일 일정으로 베이징 여행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 스케줄을 짜보면 7, 8군데 정도 관광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처럼 주마건너식으로 쭉 본다면 10곳도 넘게 갈 수 있는데, 아무튼 3박 4일간 베이징 여행을 한다면 우선순위로 가볼 만한 여행지 8곳을 뽑아봤습니다. 경산공원에 올라가면 베이징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금성의 해자를 만들 때 나온 흙을 싸서 만든 낮은 언덕으로 자금성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개방하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보기 드물게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게 자금성 주변을 관광할 수도 있고요. 아침 일찍 경산공원에 입장하셔서 둘러보시고 오전 8시 반부터 개방하는 자금성 코스하고 연결할 경우에 자금성의 북쪽 성벽에서 오문까지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고궁의 해저와 성벽을 따라 자금성의 외부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은 자금성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들려봐야 하는 곳이죠. 천안문은 자금성과 별도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가끔 중국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임시 폐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성은 만리장성과 함께 베이징 여행 필수 코스죠. 2~3시간에 다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렇게 관광 순서로 보면은 입구인 오문에서부터 태화문, 태화전 쭉 올라와서 건천궁 쭉 올라와서 신호문으로 연결되는 이 가운데 중심축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패키지 투어로 이렇게 여행 가는 경우 보면은 시간 절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이 이 중심축 코스를 쭉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사람도 제일 많고 또 사진 찍기도 애매한 곳이라서 많이 아쉽죠.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나서 좌측 혹은 우측 담을 따라 쭉 걸어 올라가시면 사진 찍을 포인트도 많고 사람도 비교적 적어서 쾌적하게 자금성을 관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축에 있는 태화전이라든지 건천궁 이런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건천궁 왼쪽에 위치한 양심전은 청나라 옹정황제 이후 황제들의 생활 공간으로 자금성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하이 공원 북쪽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후하이라고도 하죠. 이 호수 주변을 끼고 카페들이 많은데 여름밤에는 특히 많이 붐비는 곳이고요. 또 유명한 게 인력거 타고 후통을 돌아보는 걸로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죠. 서쪽으로는 공항푸가 있고 남쪽에는 베하이 공원, 그리고 동쪽에는 난로고샹으로 연결되는 이 베이징 후통 여행의 딱 중심인 것 같아요. 불교 사원인데 원래는 옹정 황제가 되기 전에 살았던 저택이었죠. 중국에서 2명의 황제를 배출한 곳으로 풍수지리를 따지는 중국인들에게는 베이징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궁이라는 명칭도 황제들이 살던 곳이라 붙여졌고요. 자금성처럼 스케일이 크지 않아서 위압감이 없는 곳이고요. 여기는 1744년부터 라마 불교 사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재 불상도 있고요. 주변에 공묘 국자감이 있어서 용화궁 여기부터 시작해서 공묘, 거즈젠, 난로거샹, 후아이까지 이렇게 후통 여행 코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남대문 밖이라고 할까요?
이 체먼따제 북쪽에는 천안문 광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천안문 광장에는 아시겠지만 인민다회당, 국가박물관, 천안문, 그리고 자금성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또 체먼따제가 중요한 게 만리장성이나 용경엽, 명십삼릉 등 베이징 교회의 관광지로 가시려면 이곳 첸먼에 있는 관광버스 종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체먼따제는 사실 밤 야경이 더 멋있죠. 체먼따제와 다슬란 지역에 보면은 최소 100년 이상 된 베이징 원조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문화 공간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후하이보다 이곳 체먼따제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베이징 먹거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베이징 커야, 베이징 짜장면, 구블리 빠오지 등 이 베이징 전통 먹거리는 이곳에서 즐기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금성보다 4배나 더 큰 공원이면서 베이징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원입니다. 이 패키지 여행으로는 어렵겠지만은 개인 여행자시라면은 이 동쪽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보시고 서쪽문으로 나가시던지 아니면 그 반대로 관람하시면은 충분하게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기년전, 회음벽, 원추 이렇게 3개 섹션으로 사실 천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나머지 공간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처럼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 보기 드물게 조용하면서 아늑한 곳입니다. 베이징 사람들의 문화활동이 여기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라 우리 관광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흥미있는 공연들이 또 자주 벌어집니다. 베이징 중심에서 비교적 외곽에 있는데 지하철에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또 베이징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라 이 이환을 하루에 다 본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그냥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최소 반나절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항주, 서울을 본떠 만든 곤명호가 유명하고요. 중국식 정원의 마스터피스라고도 하는데 198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걸링 황제 때 만들어졌는데 1860년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1886년 서태후가 복원했고 이 복원한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서태후는 욕먹고 있습니다. 동국문으로 입장해서 북국문으로 나가는 코스가 제일 좋은데 그 반대편도 가능하고요. 꼭 보셔야 될 게 곤명호, 그리고 17공교, 그리고 장랑, 불샹각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징에는 여러 곳에 유명한 장성이 있지만 이 뮤티엔위 장성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어서 조용하고 또 관광객에 결함된 3km 정도 구간이 가장 잘 복원된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데 이건 아마 관광객이 적고 완벽하게 복원된 장성이라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 볼거리가 많고 또 주변 풍경이 아름답다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다른 장성에 비해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노약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인기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